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수년간 속만 끓이던 무주택자들이 살판이 났습니다. 전국 대부분 집값이 하락 거래 중이고 매일 어제보다 싼 매물이 대기 중이며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중개소마다 헐값 매물이 막 터지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오르는데 물가는 뛰고 있고 집값마저 떨어진다면 영끌했던 분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해외 집값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정말 대세 하락이 시작된 것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무주택자 살판 났다. 단지마다 헐값 매물 막 터졌다. 분양하는 곳마다 미분양이 또 터지고 있죠. 자, 부동산 부자들 모두 다 떠난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수자 최고의 기회가 올 겁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좀 기다려야 돼요. 자, 치솟는 금리, 집값은 흔들, 영끌족 하우스푸어 전락 우려라고 지금 벌써 나와 있는데, 일단 매수자 천국 세 가지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락 거래, 지금 거래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금매는 항상 대기 중이고, 청약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원하는 가점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집값이 내려간다면 이제 경쟁률도 낮아지고 미분양도 속출할 겁니다. 먼저 하락거래, 매수자 실정으로 사실상 거래가 올스톱됐죠. 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국 5천만 원에서 1억 빠진 금액이 수두룩합니다. 신고가 대비 여러분들 250%, 2배 반 오르고 이제 10% 떨어졌는데 그 상추장에 누가 매입을 하려고 하겠어요. 두 번째는 금매가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시세보다 10에서 20% 하락 한 매입. 자,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 신고가 대비 10에서 20%, 즉 10억이라면 8, 9억, 5억이라면 4억 5천 또는 4억, 이런 매물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고 싶다면, 더 싸게 잡고 싶다면 받쳐놓으세요. 뭐 그 가격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낮게, 자, 이미 떨어진 가격보다 훨씬 싸게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순리예요. 하락 예상 중개소에 더 낮게 받쳐놓으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4억 5천 또는 4억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3억 7, 8천이나 3억 5천에 받쳐놓고 전화 달라고 하면 되겠죠. 실거주자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시고요. 청약 선택, 2022년은 하락 시작, 올해는 하락 원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망지역 청약 올인, 아무리 궁하고 아무리 계속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아무데나 넣으면 안 돼요. 청약은 아무데나 넣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좋으니 좋은 곳만 넣으세요. 좋은 곳만. 올해는 금매보다 청약이 더 유리합니다.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울의 좀 대단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유망해요. 근데 고분양가라든가 또는 중소도시에 이런 것들의 위성도시 이런 것들의 개별 단지들, 뭐 재개발 재건축이면서 되게 비싼 거 있죠. 이런 건 청약받지 마세요. 자, 이제 영끌 갭투자, 금리 인상, 집값 하락, 물가 상승. 여러분들 영끌하고 갭투자한 분들 금리 인상, 집값은 하락하고 또 물가는 뛰어요. 이러한 삼중구에 시달리는 분들이 좀 계시죠. 자, 보면 물가, 금리, 집값 터지면 은행의 연체도 2배로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영끌 갭투자 위기, 먼저 금리 인상. 미국은 0.5포인트씩 빅스텝. 자, 5, 6, 7월 스트레이트로 빅스텝을 밟을 거예요. 연말 되면 2.5에서 3% 정도 아마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고, 미국도 이미 대출금리가 5.8%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0.25% 스몰 스텝을 밟겠지만 연말에 약 2.5%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대출금리예요. 5에서 8%까지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영끌 이자 부담이 2배나 급증하는 데다가 원금 상환까지 해야 하니까 수입이 뒷받침되면 그나마 버티는데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 위험하겠죠. 자, 집값 하락. 선행적으로 주식하고 코인이 하락하고 있죠. 그럼 후행인 부동산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론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 계속 돈을 풀었죠. 금리는 떨어졌고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화폐량이 무진장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이 이렇게 뛴 거예요. 소비나 생산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위험자산인 집값이 폭등해버린 거예요. 주가나 이런 것들, 가상화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자, 집값 하락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은. 갈수록 영끌 갭 투자들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지에서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물가 상승도 영끌 갭 투자의 위기를 불지르고 있죠. 원유, 원자재, 곡물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가뜩이나 돈에 시달리는데 그런 것까지 올라가면 생활고에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물가는요, 양적 완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위험자산이 급등하고 중국이 봉쇄되고, 바로 이런 네 가지가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 거예요. 영끌 원리금, 그러니까 영끌해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돼.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집값 하락하면 이 삼중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최근 집값 급락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물론 이게 1, 2년 정도 집값 떨어지면 여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스타트 단계에서 특히 올해 많이 빠질 곳들, 올해는 뭐 폭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올해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보합이나 약보합이, 저는 약보합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락이 깊어질수록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지냐? 집값 비싼 곳이 몰려있는 곳들이 폭락을 하겠죠. 강남 같은데 지방도 비싼 곳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 하락하는 곳들, 급락 지역을 볼까요? 매물 쌓이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거래절벽, 집값 하락 신호타니까. 자, 서울 외곽 지역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외곽이 빠지고 있어요. 서울 변두리, 노원, 도봉, 중랑, 강북, 성북, 은평 등 이런 곳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곳의 특징은 최근 1, 2년 동안에 다른 곳보다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다주택 매물이 많은 곳이죠, 여기가. 즉 서울에서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많이 갖고 있고 늦게 뛴 거죠. 그래서 지금 급락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도권은 주로 어디가 많이 빠지냐? 2기 신도시 또는 수도권의 외곽이 하락을 해요. 동탄, 송도, 청라, 미사, 김포, 안성, 평택 등 공통점이 좀 외곽 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또는 2기 신도시거나 바로 이런 곳들이 지금 하락폭이 큽니다. 새 아파트로서 거품 급등하고 또 3기 신도시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죠. 이제 더 이상 이 새 아파트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예요. 또 오버시팅 해가지고 너무 집값이 비싸요. 수도권 GTX라든가 또는 호재로 뛴 곳들 있죠.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일부 빼놓고는 지금 GTX,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곳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냐? 얘들이 상승장에 너무 뛰었거든요. GTX 인근의 의왕, 안양, 삼본, 안산, 파주 등이 지금 급락 중이고요. 집값 상승장 호재로 거품값이 급등했던 곳들, 또 이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최근 늦게 뛴 곳들, 이런 곳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방광역시가 하락으로 따진다면 지역마다 좀 차별은 있지만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특히 세종 1년째, 대구 6개월째, 대전 뭐 거의 4, 5개월째, 부산, 충청도 지금 막 빠지고 있습니다. 자, 1년 전부터 3개월 사이에 무려 적게 빠진 곳은 10% 빠졌고 최대 40%까지 떨어진 단지 내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락 전망되니까 계속 특히 세종 같은 데는 관심을 가지세요.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세계 경제 최대 위기 6가지. 왜 세계 지금 경제 위기를 말하는 이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럴만해요. 지금은 모든 악재들이 다 응집돼 있어요. 볼까요? 세계 경제 최대 위기,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는 원리적인 측면인데 재밌는 게 100% 사단이 났어요. 이 일이 터지면. 자, 장기, 단기 채권의 금리 역전. 40년간 무려 4번 정도 발생했는데 100% 다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바로 터지진 않고 대략 한 1년 플러스 마이너스 된 다음에 이번에도 장단기 역전됐잖아요. 곧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다. 이 징조가 커진 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 후에 꼭 미국이 바닥을 찍고 금리,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꼭 금융위기가 터져요. 최저 금리 상태에서 인상.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예전에는 금리가 셌잖아요. 금리가 점점 반절씩 낮아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야. 이번에는 위험금리가 기준금리로 미국 2.5입니다. 2.5가 넘어가게 되면 금융위기 터질 확률이 높아요. 예전에는 100% 터졌어요. 자, 이제 과잉대출 투자. 문제는 옛날에 미국발 금융위기도 그렇고 너무나 대출을 많이 받아서 위험자산에 투자하니까 바로 그런 문제로 금융위기가 생기고 경제위기가 발생이 된 거죠. 개인, 기업들이 파산됩니다. 코로나 후유증 누가 뭐래도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뛰어야 할 것들은 뛰지 않고, 즉 경제 성장 말하는 거예요. 뛰지 말아야 할 것들은 지나치게 뛰었어요. 자, 위험자산 말하는 거죠. 주식, 비트코인 또는 집값. 긴축 발작으로 부도가 날 거예요. 특히 열악한 국가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이 지금 유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물가 상승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경제 불안하고요.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침체인 모든 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몸살을 앓고 있죠. 20년간 자산 증식을 비교했더니 누가 최고인 줄 아세요? 아파트가 최고입니다. 지역마다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곳도 나올 수 있어요. 왜? 인구가 감소되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우상향할 확률이 커요. 즉 바꿔 말하면 내 집이 없다? 무주택이다? 평생 가난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절대 내 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집 중에서도 뭐가 최고냐? 대단지 아파트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라를 갖고 있으면 빌라가 나쁘니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라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최고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저축 월 100만 원 했다. 2000년에 2억이 있었어요. 2010년에 3.5억, 2022년에 6억. 자, 이 정도로 자산이 늘어납니다. 세상에 20년 동안 별로 늘어나지를 않네요. 자, 서울 아파트 2000년에 똑같이 2억이었는데 자, 2010년에 얘는 8억, 2022년에 18억까지. 이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18억. 여기는 6억, 무려 3배나 서울 아파트가 훨씬 많이 뛰죠. 2억이 어떻게 18억, 29, 18, 9배 뛰었네요. 얘는 3배밖에 안 뛰었는데. 자, 주식은 깡통치 하는 거 맞습니다. 이건 평균치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90% 이상은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2억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 주식했다. 7천, 2천, 10분의 1로 또는 다 탕진했겠죠. 물론 삼성전자라든가 우량주, 이제 다른 거 안 갖고 있고 딱 한두 개 우량주만 끌고 간 사람들은 벌었어요. 꽤 많이.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거의 90% 이상은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그러면서 탕진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아파트 폭락 후 폭등을 한다. 이건 최근 이제 전체적인 면을 보여드렸죠. 일부러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집은 떨어졌다 올랐다 한다는 거에 증빙 자료입니다. 바로 이제 KB 부동산에서 한번 뽑아봤는데 이거 보실래요? 보시면 일단 위에 게 이게 매매고 밑에는 전세예요. 뭐 전세야 아마 크게 변동이 없는데 매매는 생각보다 많이 뛰죠. 자, 이게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약 35평. 자, 여기 보시면 약 한 14억 언저리까지 찍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파란 동그라미 2013년 정도 되겠죠. 이때 약 7, 8억까지 떨어져요. 거의 반토막으로 아주 폭락을 했네요. 누가 강남이 안 빠진대요. 자, 7, 8억짜리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27, 8억이에요. 그럼 20억이 뛰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뛰네요. 그런데 최근에 꺾인 모습 보이죠? 여기. 자, 이렇게. 이제 아마 빠지면 얼마만큼 빠지느냐. 약 반토막을 잡았을 때 15억이 여기거든요. 이 정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가 또 강남이니까 또 신고가 찍겠죠. 자, 강남은 신고가 찍는 건 현재로서는 기정사실 맞아요. 다음에 자,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 보세요. 자, 여기 거의 3억 언저리까지 왔다가 여기 떨어졌을 때 얘도
한 7억, 6억, 7억 이렇게 갔어요. 거의 얘하고 좀 비슷하죠, 금액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그냥. 그러다가 지금 현재 18억대예요. 6억, 7억 선에서 18억이니까 얘도 3배 가까이 뛰었네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얘는 거의 큰 차이 안 났죠. 거의 1억밖에 차이 안 났는데 얘는 개포는 서울이다 보니까 무려 28억까지 갔는데, 자, 서현동 한양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이 못 뛰었어요. 18억. 10억이나 덜 뛴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서울하고 경기도의 어떤 상황 또는 지방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다. 자, 이제 경제위기 때 100% 강력한 징조 두 가지. 이게 1977년부터 자, 최근까지 나왔는데 이게 0이거든요. 0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역전된 거니까 장단기 자 스프레드가 역전된 거예요. 안전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여기 보세요. 과거에 뭐 경제공황 때도 그랬지만 이거 유럽 옛날에 위기 생겼을 때 자, 역전됐죠. 그리고 이거는 아시아 금융위기 역전됐죠. 그리고 이때는 미국발 금융위기 역전됐죠. 즉 0 밑으로 내려가면 역전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코로나 스타트 끊을 때 역전됐죠. 자, 이 역전된 다음에 1, 2년 후에 금리 역전 2년 후에 꼭 경제위기가 터지더라. 그리고 얘는 조금 이제 이때 역전된 게 아니라 또 괜찮았다가 또 역전됐어요. 언제? 작년에 역전됐잖아요. 올해 와서도 좀 역전이 되고. 이게 그러면 1, 2년 후에 뭔가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100% 금융위기 터졌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에 금리 인상 후에 금리가 낮아지며 경제위기. 미국의 기준금리가 자, 바닥에서 인상되면서 점점 밑에서 금융위기가 터진다. 뭔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옛날에는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금리. 80년대 오일 쇼크 때 16%. 이때 내려가면서 금융위기 터졌어요. 그 다음에 92년 자, 유럽발 금융위기 이때 역시 이 바닥 한 10%인데 여기서 올라가면서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 다음에 2002년 닷컴 버블 7.5% 여기에요. 자, 역시 올라가면서 금융위기 터졌고,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5% 여기죠. 자, 올라가면서 금융위기 터졌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최근에 위기 이제 앞으로 위기가 터진다면 2.5 금리가 2.5 정도 되면 금융위기 터진다. 여기 보세요. 16, 10, 7.5, 5, 2.5 점점 반토막 나면서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제로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2.5면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사단이 나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나라들이 막 돈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데 세계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주식, 집값 흐름을 볼까요? 자, 이게 보니까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 이거 여기 최근에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거 보세요. 과거에 이게 2005년인데 그전에도 있지 않았던 사상 초유의 지금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이거 빨간 게 미국입니다. 기타 이거 유로라든가 이거 밑에 있는 게 일본이고요. 일본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죠. 자,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 자, 옛날에는 이렇게 셌죠. 기준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자, 그런데 이 제로까지 갔던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이 빨간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비슷하게 뛰고 있죠. 기준금리. 자, 이번에는 자,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꺾이고 있죠. 많이 빠졌어요. 지금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일본하고 유로입니다.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이건 미국에 한해서 한번 미국 주택시장을 뽑아봤어요.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거 보면서 이해가 좀 안 가요. 전문가들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 현실은 하락장 징조인데 하반기 때 다 올라간다고 해요. 다 올라간다고. 물론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는 거래가 안 되면서 일부 지역은 급락이 되겠지만 대부분 지역들은 거래 없이 아마 줄다리기 할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하락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준석 이분들은 조금 실전 전문가보다는 약간 교수 같은 전문가. 자, 상승이 나왔고 권대중 이분도 상승 재건축 중심으로, 김규정 수도권 소폭 상승, 김덕래 소폭 상승, 박원갑 소폭 상승, 서진영 소폭 상승, 양지영 소폭 상승, 이상우 상승, 임병철 재건축 상승. 전체적으로는 약보합. 하명진만 약보합이에요. 그러니까
10명에서 2명 빼고는 다 상승한다. 2022년 서울 아파트 시장 현황 최근을 보면 매물은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은 1000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서울.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요 절대로 집값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면 좀 이해는 가요. 아직은 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려고 너무 덤비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이게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무주택자 65%가 집을 사겠다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자, 올 하반기까지 집을 사겠다. 유주택자 58%는 팔 생각이 없다. 이것만 본다면 집값이 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게 파란 게 사겠다는 건데 다 이게 60% 선이에요. 다 평균적으로 60%를 넘어가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이 쌓인 거죠.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하는 바람에. 근데 말은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막상 떨어지면 사기가 싫어지거든요. 자, 여기 주택 매도 이번에는 팔겠다는 사람은 20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22년 하반기 갈수록 팔겠다라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네요. 자, 사겠다는 사람들은 60%가 넘고 팔겠다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면서 40%고 이러면 집값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전체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봐서는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부동산 하락 과정이 이렇습니다. 도시별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자, 용산구, 그 다음에 성남시 중원구. 용산구는 계속 뛰고 있죠. 신고가 찍으면서. 근데 중원구가 좀 꺾였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이제 이렇게 꺾일 거예요. 더 많이 꺾였죠. 세종시. 여기 실질적으로 꺾인 거 보면 나겠죠. 그 다음에 대구. 완전히 꺾여버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끝없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꺾였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을 지역별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자, 전국 매매 다 마이너스 놀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은 많이 빠졌죠? 계속 지금 몇 주째 마이너스입니다. 자, 부산 하락이죠? 그 다음에 대구 엄청 크게 마이너스네요. 자, 광주는 플러스 됐다가 이제 꺾였어요. 대전 오랫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국 단위로 다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경제 불균형, 여기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게 집이에요. 집이 이렇게 뛰었어요.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뛰었네요. 이거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 집값이 떨어진 거고 세계적으로 꾸준히 올랐다가 더 많이 뛰었어요. 돈을 찍어내는 바람에. 그런데 제조업 지수는 엉망진창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보세요. 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뛸 건 안 뛰고 안 뛸 게 뛰었기 때문에 경제위기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 나왔는데 시뻘겋게 돼 있죠. 자, 이제 적색 신호등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동산은 상승 흐름을 타면 무섭게 치솟지만 하락 전환되면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